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도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네. 개편을 한 걸까요? 이게 뭐야? 저희 봄을 맞아서 개편을 했어요. 오프닝 개편. 오프닝 멘트 개편. 아, 대단하다. 혼자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제가 보니까 제 기분에 따라서 오프닝이 조금 늘어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언니들이랑 좀 나눠서 멘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3월부터는 언니들과 함께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기로 개편이 되었답니다. 네. 네, 저희 또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각자 또 근황 얘기를 해야죠. 참고로 저는 제가 1월 달에 아마 올해 이거저거 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능력자. 네, 이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이게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1급은 실기시험이나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4급은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만 이수를 하면 딸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못 날려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왜 내가 날리고 싶은 장소에 국한받지 않고 날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4급부터 1급까지잖아요. 네. 내가 4급 없이 그냥 3, 4 위에 등급을 딸 수는 없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 아래부터 따야 되는 거예요? 있을걸요? 딸 수 있는데 4급을 먼저 따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따질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궁금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언니들도. 네. 기대되네요. 네, 저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회사를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뭔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내가 또 다른 회사 외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영어 공부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그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내 자기 개발을 할 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항상 영어 공부였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뒤져보다 보니까 회사에서 집까지 그 딱 중간 거리에 있는 영어 학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을 등록을 해서 주 3일반? 월수금반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얼굴이 오늘 이렇게 네, 상한 거군요. 네,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10시, 10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피곤했나 봐요. 체력이 뚝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입술에 헤르페스가 확 올라와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의지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느라고 피곤함을 느꼈구나. 익숙해지면은 또 괜찮겠죠? 그렇죠. 몸이 또 변화하는 시간을 적응하는 그러니까요. 시간을 줘야 되니까. 대면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대면 수업으로 하긴 해요. 좋다. 다들 희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희소식? 부담돼. 부담되네? 저는 회사에서 많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팀장한테 들은 두 마디가 제가 되게 이게 뭐라고 했지? 나의 어떤 선을 끊었다고 해야 될까? 왜?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이번 달 다 그 항상 최대 초과 근무를 초과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칼퇴하고 있거든요. 거의 야근 안 하고 가정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러면서 남자분입니다. 참고로. 근데 두 가지 말을 했어.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땡땡땡땡땡이 저를 지칭하는 직급을 얘기하면서 좋아해서 괜찮을 줄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걸 시킬 때 죄책감을 좀 덜어내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별로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말하는 별로죠. 거.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안 사람들 돼. 배려하면서 뭔가 했던 일이 저 사람은 저렇게 바쁘고 저런 와중에도 이런 걸 해주니까 되게 고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쟤는 원래 저런 거 좋아하니까 저건 일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실 별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이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거리도 많이 둘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드라마와 영화로 다시 네,
뭐 심야 영화라도 보고 퇴근하려고 하고 또 요새 손예진 배우님의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39. 39. 네. 방송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셔도 좋을 정도로 연기도 훌륭하고 드라마 그 작가분들이 쓰신 것도 되게 훌륭하고 연출도 좋아요.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볼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만 보세요. 있었는데 볼게요. 꼭 네. 볼게요. 네. 희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도 한 달 동안 최근 들어서 제가 거의 전성기 때 맘먹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전성기가 언젠가요? 대략 한 6년 전. 이제 요즘에 약간 나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일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약간 법싸움 진짜. 을 잠깐 준비도 하기도 했었고 되게 아이고. 좀 힘든 시기를 겪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힘드셨구나. 그러고 이제 왔죠. 얘기를 왜 안 해줬어요? 지금 하잖아요. 이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네. 해야겠다. 진짜. 그랬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면서. 법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너무 화가 나죠. 그렇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양아치도 생양아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무슨 짓인지. 그렇죠. 21세기에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두 눈을 의심하게 너무 되는 분노를. 거죠.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더불어 3월 9일이 우리 투표 대선이죠. 대선입니다. 투표하는 날이에요. 그래, 선거라도 잘해야 돼. 진짜 투표라도. 우리 선거도 남 일이 아니니까 절대 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그러니까요. 9일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네. 소중한 투표 개편 기다립니다. 이후로 뭔가 이게 너무 방송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시작부터가 개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97화. 와우. 우리 두둥. 3번만 더 하면 100화거든요. 와. 100회 특집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네. 네. 100회 때 뭐 하세요? 100회 때요? 100회 때 또 개편을 준비해야겠네요. 나 탈퇴하려고. 나 같이 하려고. 와. 어떤 개편을 준비할지는 제가 좀 머리를 기대하고 써보도록 있을게요. 하겠네요.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책과 영화는 항상 직전에 알려줘. 오늘 개편했다고 그냥 얘기해줘. 이게 무슨 러시아 이게 얘기할 네 때가 대사야? 아니에요. 그냥. 뭔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책 그리고 다음 주 영화는 유주님이 선정했잖아요. 네, 제가 골랐습니다. 네. 이번 주는 프랑스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이고요. 다음 주는 데이미언 셔젤의 라라랜드. 야 씁쓸한 사랑 이야기.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제가 원래 이런 사랑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우연히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이 문득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유럽 작가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근데 이 책은 의외로 굉장히 슬슬 읽혔어요. 아마 되게 이 금방 잘 읽히죠. 이 주인공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또래 나이에 이제 이 싱글 여자가 갖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잘 해서 그런데 이제 결말까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씁쓸해서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씁쓸한 사랑 이야기. 어떤 감상들을 가졌는지 궁금하죠.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놀랐던 게 이 프랑스아즈 사강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사실 프랑스 작가나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정말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19살 때 이미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슬픔이요 네. 안녕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꽤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 그리고 이혼도 한 2번 네. 정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을 또 남기셨더라고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믿지를 않으셨대요. 그럴 만한 게 책에도 느껴져. 그죠. 사랑을 믿지 네. 않는 게. 그래서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을 통해서 약간 영원한 사랑은 없다, 사랑의 덧없음, 이런 허무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주인공이 39이라는 나이인데 이 책을 이 프랑스아즈 사강 작가가 24살에 썼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저도 어마어마하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가 24살의 그녀가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언니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를 대학생 때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조제라는 여자 주인공이 되게 애정하는 작가가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조제라는 캐릭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작가를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어떤 미소라는 책이랑 1년 후, 한 달 후 1년 후라는 책을 구매를 했었는데, 저도 유럽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때도 이제 처음을 이렇게 읽다가 뭔가 몰입이 잘 되지 않아서 두 작품 다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 작품도 이제 읽을 때 일단 프랑스 감성 자체가 처음 부분엔 좀 빠져들기가 힘들었고, 특히나 이제 이 이름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다 맞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어에 비해서 프랑스 언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주인공 여성인 폴이라는 이 이름이 아무래도 남성적인 느낌이 나고, 처음에 맞아 한 두 페이지까지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남자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여자라고 알았는데도 자꾸만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고. 그리고 남자 이름이 로제였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읽다가 어느 순간 이게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정말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국가를 불문하고 삼각관계는 진리다. 사각관계인가요?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너무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아니 저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이 사강 작품 중에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어요. 그 옛날에. 재밌었어요. 예. 재밌게 읽었고 심리 묘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현실적인 엔딩, 현실적인 또 관계 이런 게 정말 잘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작가에게 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슬픔이여 안녕을 찾아 읽고, 그리고 어떤 미소 한 달 후 1년 후까지 쭉 연달아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제일 좋습니다. 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가장 좋고, 좀 독특한 것은 그 전 작품에서도 여주인공 여성이 화자인데 자꾸만 이렇게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남자에게 빠져드는 그런 전개가 네. 혹시 이 작가가 그런 쪽에 그럴 수도 경험이 있겠네요. 많은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프랑스아즈 사강이 여기 책 보면 첫 페이지에 기에게라고 적혀 있잖아요. 기가 첫 번째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20살 연상에 25에 결혼을 했는데 20살 많은 편집자에게 빠져가지고 네,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본인의 경험들이 어느 정도 책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어쩐지 본인의 미래를 그리면서 그랬을 것 같네요. 써내려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지금 아마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아픈 연애를 했던 언니들은 보면서 굉장히 공감할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픈 연애를 했던 언니들이 공감을 할 거라 그랬는데 조제 뭐였죠? 제목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그건 저 좋았었거든요. 좋았고 그건 제가 정말 그렇게 불안정한 시간을 살고 있을 때 봐서 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깝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39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 이걸 24살, 5살에 썼다고 하면 그 작가는 그럴 수 있다.
39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상상해서 썼을 테니까. 근데 이 작품 속에서만 보면 저 사람이 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세계가 더 넓어지고 좀 성숙해지고 되게 방황하는 모습은 사랑스럽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를 더 발견하고 그냥 단순히 현실적인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를 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사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 책 읽으면서. 네.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먼저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줄거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이제 사랑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는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줄거리는 이 주인공 폴은 39살의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이제 몇 살 연상의 로제라는 남자친구가 40대 있는데 초반인 것 같죠? 네, 몇 살 연상이라고 네.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은 한 5년 정도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사랑에는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제는 이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이 나이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이제 로제의 이 자유로움, 자유분방한 모습 이런 거에서 서서히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폴은 스스로 이제 로제를 사랑한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가 집착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동반자, 좀 영원한 동반자를 이제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폴은 어쨌든 로제의 바람을 알면서도 그걸 이제 모른 척 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다가 우연히 가구 디자인을 의뢰를 한 고객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시몽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14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 폴은 시몽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지만 내 취향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문제는 시몽이 폴에게 완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또 첫눈에 반해, 살도 그러니까요. 반해. 난 이랬으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시몽은 폴한테 이제 구애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폴은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는데 시몽이 어쨌든 계속 구애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시몽은 폴에게 연인이 있다는, 로제라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로제가 바람피는 현장을 시몽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몽은 내가 이 폴이라는 여성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의무감, 사랑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폴에게 대시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폴도 시몽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근데 외로운데 어쨌든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가 이렇게 구애를 하니, 게다가 나이가 어려. 14살이나 어려. 14살이 25살에 그 그러니까요. 혈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언니 그걸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 25의 시몽을 티모시 샬라메로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들으셨어요? 저의 깊은 한숨? 네. 그래서 계속 구애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폴도 이게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시몽을 이게 좀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런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고, 마지막 과연 폴이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계속 누구를 선택할까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정말 맨 마지막 한 페이지로 그렇죠. 뒤통수를 보여주고 빵. 끝나는 이거 나름의 반전. 그렇죠. 반전이죠. 나름의 반전이었어. 그쵸. 씁쓸한 반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저는 먼저 이 주인공 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폴이 맨 처음에 그 거울을 보면서 이 39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장면부터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언니들은 이 폴을 어떻게 보셨는지 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자의 사랑과는 제가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겪는 그런 감정선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젊은 남자를 만나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공감이 가고. 왜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너무 공감이 가고 또 우리 언니들이 전부 저도 그렇고 다 요 또래의 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과 남자를 볼 때 드는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치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도 하루만큼 늙었구나. 24시간만큼 늘어진 뱃살을 보면서 나는 24시간만큼의 뱃살이 늘어났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나 운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20대 뭐 30대 그 어린 친구들을 보면 그냥 예뻐요. 맞아요, 예쁘죠. 그냥 예뻐요. 그 나이에서 주는 그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어. 있고 그냥 쪼리 끌고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도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 젊으시는 맞아. 아름다움을.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체크인이라는 티빙의 그 예능 프로그램 이효리 보는데 나오는 거기에 이제 김완선 씨하고 엄정화 씨 그리고 이효리 씨하고 그 셋은 이제 40대 50대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생들을 불러서 보아하고 화사가 나왔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화사야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는 진짜 그 에너지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보아가 지금 30대잖아요. 30대 맞아요. 이제 중반일 거예요. 36 된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된 것 같죠? 네. 근데 딱 보아한테 하는 말이 야, 네 나이 때가 제일 예뻐. 너는 모르지? 근데 네 나이 때가 제일 예쁘다? 지금 우리 나이 되면 20대에는 뭔가 모를 그 에너지가 있고 30대에는 그 아름다움이 꽃피는 나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31살에도 나는 늙고 있어. 29에도 나는 늙고 있어.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폴이 느끼는 그 노화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거기서 오는 어떤 자신감의 상실?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랑 내가 나를 볼 때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몽이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때에도 내가 과연 이 젊은 아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얘 마음이 나의 실체를 보고 나면 어느 순간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사실 휩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주위에서 아직 젊고 예뻐라고 해도 이게 진짠지 나를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예의상 하는 하는 얘기인지에 얘기인지.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기는 네. 때가 딱 그 나이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폴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폴이 이혼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아이가 없었어. 이혼을 한번 한 상태에서 전 남편하고도 사실 크게 내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다기보다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너무 심심한 남자? 보니까 전 남편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남자.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걸로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들이 폴에게는 분명히 어떤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있는데 그 열정이 굉장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그라든 겉으로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 그치. 같은 상황들이 자꾸 보여서 그리고 이게 1950년대 54년에 출간된 책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피로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에서는 좀 물러나 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되죠. 상황. 그쵸. 너무 고단하다. 집에 와서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지금 2022년에 저 같은 고민을 이때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거죠. 연하남을 만날 때 이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폴이 폴이 아니라 시몽이 폴에게 너 당신은 이 드레스를 입으면 진짜 예뻐라고 하면서 굉장히 노출이 심한 맞아요. 드레스를 주는데 가슴이 확 파인.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고 한껏 치장을 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카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 저 여자 지금 나이가 너무 몇인데 근데 그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내가 연하남을 만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남을 만난다 이러면 저도 은연중에 젊어 보이려고 되게 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와중에 애쓰는 모습도 되게 나 서글플 것 스스로 같지 되게 않아요? 그럴 것 같은 너무 거예요. 공감되는 포인트가 많았어. 그래서 진짜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렸다 음. 생각 들었어요. 네.
자, 도희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 시점에서. 야, 저는 다 그냥 편집해 주세요. 아, 나는 진짜 공감 안 됐다. 그러니까 폴의 그런 감정도. 그냥 폴이 아무래도 작가가 자기를 대입하면서 쓴 주인공이잖아요. 네. 저는 24살, 5살에 이 책을 썼다 그랬나요? 거기에 많은 점수를 줄게요. 그래,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뭔가 성격이 팔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인생에 뭔가 대단한 그런 거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듯하고, 근데 이게 다 내가 보기에는 실체가 아니야. 실체가 아니고 되게 허상이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냐면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가 그냥 떠난 전 남편은 왜 그렇게 돈이 많고 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정에서부터 이 사람의 이런 게 너무 느껴져. 이 시몽은 또 왜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잘생긴 애로 그려야만 하며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로제도 여자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약간 하하가 생각이 나. 그거 나 되게 인기 많은데 나만 몰라 이런 것처럼 계속 그거 가는 그게 뭐지? 그런 세계관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멋진 남자인 걸 해보고 싶은데 나만 모르고 주변에서 다 아는 그런 세계관 사실 불가능한데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주인공만 시몽의 그런 아름다움에 자기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플러스가 안 됐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데서 10대 소설 읽는 것도 아니고 진짜 현실성이 없다. 그게 나한테 많이 어필을 못했고, 그런 게 다 이만큼의 나이 차이라든지, 사실 제가 보기엔 이 관계에선 그게 핵심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로제와의 관계에서 폴이 느끼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게 사랑이든 뭐든지 간에 나이가 들면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지금 내가 불행한지 행복한지, 뭐 때문에 불행한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 여러 사람 만나면서 사랑의 고통도 겪었고 그런 과정이 사실 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자는 39살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답답하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되게 무책임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밤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로제가 나한테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채워주시는 사람 만나는 게 건강한 연애인 거지. 근데 마지막 결정을 보면 그게 이 사람한테 핵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이런 애매한 관계 속에서 되게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걸 하는 걸 즐기는 여자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나로서는 그래, 내가 나이 많이 쳐가지고 한 33살까지는 그래 해줄게. 근데 39살에 이런 거는 언니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WWW 보셨어요? 네. 그때 그 여주인공이 하는 말은 저는 다 공감이 됐어요. 그 정말 달려드는 열정의 주인인 그 남자 주인공한테 타이르면서 나는 다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너랑 못 가겠다. 그런 망설임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끌리는 그 마음이 이게 다 이해가 됐는데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39이라서 이런 걸 제대로 용기 내서 못하는구나. 거기서 38이었나? 그게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사람이 망설이는 게 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드레스 때 잠깐 나왔을 뿐이지, 이 남자, 이 로제와의 이것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대단한 그게 뭔지 나는 끝까지 발견을 못했거든. 제가 너무 또 열을 냈네요. 하여튼 저는 그랬다. 그래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책임감이 있는 사랑을 보고 싶다. 그런 캐릭터가 흔들리는 거나 얼마든지 애정을 가지고 볼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무책임한 사람이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뭐 네. 의견이니까. 근데 네. 저는 사실 되게 공감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이 여자 나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가 자기의 취향이 지금 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했었나?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30 후반부터 좀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제 어쨌든 싱글로 살아가면서 뭔가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뭘 내가 진짜 좋아하고 이거라면 내가 즐거운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폴에게 공감을 많이 했고, 또 하나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폴이 이제 로제가 사랑이 아니지도 이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인데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정감.
그 안정감에서 익숙함.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그 안정감에서 주는 그 서글픈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저도 사실 그런 안정감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마 저라면 제가 이제 이런 폴과 비슷한 감정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공감을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러니까 폴의 선택처럼 동일한 선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전 이 폴이 갖고 있는 이 상황, 이 감정 이런 게 너무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뒤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되게 불쾌했는데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맞아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남녀 관계를 나와 애인 사이의 사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자라면 그 주인이 로제는 뭐 바람을 피든 어쨌든 간에 주인의 역할을 해주고 시몽은 자꾸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남자를 만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여자는 아니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지. 이게 무슨 안정감이야. 학대당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선택도 씁쓸하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 책의 가치가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완벽한 이상을 갖고 있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충분히 많고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그래 사실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어. 이 여자 되게 이런 선택하지만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하지 않아?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나는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감독님이랑 저기 유준님이랑 다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아니에요. 이런 공감해주고 일탈이야, 싶은 일탈. 근데 나는 내가 여러분에 비해서 훨씬 전 10살 연하도 실제로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나 진짜 중요해. 이런 생각을 저한테 훨씬 현실감 있게 저한테는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 전 여러분보다 정말 일탈하면서 살 것 같거든요. 저는 일탈을 네. 해봤기 때문에 해보셨어요? 몇 살 연하 만나봤어? 왜 자, 왜 일탈의 우리한테 얘기를 말을 안 해볼까요?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사실 좀 네, 그렇게 믿어요. 네. 모두가 더 여러 면을 갖고 있다고. 근데 거기서 되게 안타까운 면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잘 뭐랄까 느껴져서 그래서 전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모범생으로 살고 그렇게 계신데. 보이죠? 네. 절대 자기만 알아요. 이거 다음에 꼭 얘기해줘요. 자기만 알아요. 네. 궁금하다. 그 일탈 얘기. 나도. 오늘 술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핑크색 머리 정도 했나? 그건 난데.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폴이 이런 감정 상태에서 어쨌든 계속 앞에서 설명했듯이 로제라는 그 몇 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둘 사이가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사이죠. 로제 이- 쓰레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너무 쓰레기인데 네. 이 둘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계속 연장선에서 나는 이 사람의 그래. 내가 나쁜 게 아니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합리화를 거라고 하지. 합리화하는 거, 정신 승리하는 거. 와, 내가 진짜 꾹꾹 누르고 있는 이런 아저씨에 대한 혐오가 다시. 하지만 난 로제를 사랑해. 아니 폴을 사랑해. 깜짝이야. 로제는 계속 자기를 되뇌이잖아요. 나 그런 묘사 어. 되게 좋았어. 하지만 나는 폴을 사랑해. 아니 나 그게 제일 싫었어. 이거를, 내가 그 여자한테 제일 좋은 부분을 줬는데 나한테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마음을 놓게 만든 다음에 하찮은 이유로 떠나버린다고. 여자들 자기가 다 바람 그렇다고. 폈잖아. 이게 근데 뭔 소리야.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거야. 남자 많은 것 같아. 너무 남자의 심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 쓴 느낌이 많이 그런 느낌 들죠. 있잖아. 내가 바람 펴도 나는 너는 너만 바람 사랑하니까. 근데 너는 아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후배가 저한테 사랑한대요? 여자 후배가 사랑한대요? 그 나 사랑받은 건가?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바람을 마음이 가는 거랑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해. 몸이 정말 가는 거. 진부한 진짜 질문. 질문.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음. 마음이 가는 거는 바람, 몸이 가는 건 바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저는 이 책 그 로제를 보면서 그 그런 생각을 느낌이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 유럽 사람들이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혹시 이런 남자들의 묘사를 이런 했던 거를 걸까? 약간 더 관대하게 봐주는 문화가 있는 거지. 유럽이 전체 그렇겠어요. 되게.
근데 둘 다 둘다 싫네요. 싫어. 진짜 어. 싫은데 항상 그 질문을 받으면 저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몸을 주는 바람 잘라버려야 된다. 둘 다 안 돼. 저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싫죠. 둘 다 어. 싫죠. 네, 당연히 둘 다 싫은데 왜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마음만 간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차라리 저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왜요? 왜요?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근데 몸이 간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더 다음 단계, 왠지 다음 스텝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이 안 갔으면서 몸이 간 거랑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에이. 마음 없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정말 더 아래 부류인 것 같아. 그런 부류랑 내가 엮였다는 게 싫어. 그치. 어. 그 제1차적인 욕구에서 굴복한 어.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음. 여기서도 제가 로제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자기가 바람피는 여자들을 창렬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도 나는 참 그런 재수- 거에 재수없어. 천박하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천박한 이런 여자들이랑 섹스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을 가지면서 애지중지하게 폴만 사랑한다는 게 난 그냥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다른 애랑 그런 게 가능했던 애면은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해봤자 나는 아니란 거지. 쟤한테 그럴 수 있으면 나한테도 그럴 수 있어. 저도 비슷한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아까 굉장히 다른 얘기였는데. 그럼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저 있으니까요.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이. 뭔가 처음에 유주님이 말씀하셨던 질문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긴 한데 그 폴과 로제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둘이 얘기하는 사랑에도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전 너무 짜증이 싫어요. 나죠. 네. 그거 사실 합의가 아니지. 로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암묵적으로. 일반적으로 어쩔 따르는 수 거지. 없이. 왜냐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데 일단 로제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과 폴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로제는 약간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자유연애 같은 그런 느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이고 폴이 생각하는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건 좀 구속력이 덜한 나에게 좀 간섭을 덜하는 좀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물론 사랑에도 자유 필요하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합의하에 뭔가 필요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자유도 필요하고 구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하려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착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 사람의 사랑에서. 그리고 이 남자는 처음에 같이 방에 올라가서 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를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가잖아요. 가버렸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시몽이 나타나고 나서는 꾸역꾸역 들어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너무 꽉 껴안고 그냥 자가지고 자. 잠도 못 자게. 그러니까 진짜 자유연애를 지향한 게 아닌 거지. 음, 나 음, 자유롭고 너나 이해해주고 그치. 이거를 어, 지향한 거지. 나는 바람 맞아.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 태양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Baby 나는 너를 잊었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노래 깔아주세요. 오, 예. 근데 그게 가사를 모르고 그냥 들으면 되게 애절한 그냥 사랑 노래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재수없어. 노래방에서 누가 노래 부르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똥 같은 가사. 이 양아치 봐라. 막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근데 사실 저는 좀 이해는 됐거든요. 이 로제가 그 폴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거를 줄 수 없다라고 아예 그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 수 없는 게 어딨어. 헤어지자 그러면 온갖 거 다 한다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미친놈인 거죠. 얘는 미친놈인데 저는 왠지 폴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폴을 볼 때는 뭐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지 거기까지는 난 모르겠어.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진짜 진실인지 미사여구인지는 사실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나이인 거죠.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연애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또 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기에는 얘는 굉장히 예쁜 애로 나와. 그리고 이렇게 고상하고. 잘생긴 남자애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본인이 그걸 모를 수 없어. 아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있지. 그래서 내가 나이에 대한 그게 있다는 거죠. 자격지심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자존감이 이게 좀 생기는 게 낮아. 정말 너무 놀랍게도 39대까지는 괜찮았는데 딱 앞자리가 변하니까 소개팅이 완전 뚝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좀 마상의 경험을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몇 살이시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 나이 뭐 얼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나이 얼마 끊겼어. 마음 상해서 다시 얘기 못 하겠어요. 어떡해. 얼마야 그랬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나이를 말하고 거기에 놀래. 내가 현타가 온 놀라는 거야. 거지. 와, 나 나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들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나도 모르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너무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라고 해도 저게 빈말일까? 진심일까? 그래서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랑 사귀고 있지만 너무 너무 폴의 이러한 저자세가 왠지 이해가 간다. 자존감 라는- 회복이 필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감독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네요. 저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되게 편안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보다 외모 같은 거에 대한 관심도 훨씬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뭐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진짜 편안해졌거든. 그래서 오히려 아니 뭐 주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우리가 왜 여기에 더 이런 마음이 됐어. 그래서 되게 이걸 보면서도 아니 혼자 사는 거 괜찮은데 왜 이 되게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직업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친구도 있고 데이트하자 남자도 있고 하는데 남자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남자랑 있으면 행복하고 얘랑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언니들이랑 좀 지내봐라. 팟캐스트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시야를 좀 넓혀봐. 듣고 있니 폴? 폴에게 주는 충고. 여자 조언. 친구들 좀 만나봐. 잘 들어. 이거 지금부터 별거 한 아니야. 얘기. 어. 언니가 인생 조언을 해줄게. 그러니까 도희 언니 말 잘 들어라. 아니 그리고 진짜로 괜찮아. 진짜 괜찮다니까. 정말 괜찮아. 그 마지막에는 우리 폴에게 우리 음성 편지 한 통씩 남기는 걸로 할까요? 마지막에 그럽시다. 마음에 내가 안 너 든다. 정도로 예뻤으면 나는 더 즐기면서 살았다. 각자 준비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뭐- 미리 좀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구성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런 거야, 서프라이즈를. 도대체. 자꾸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어디 메모하지 말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외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폴에게 혜성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신비한 외모에 빼어만한 외모죠. 진짜 누가 티모시 샬라메를 상상하세요. 진짜 맞아요. 매칭이 잘 된다. 그 네. 누가 봐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만한 딴 외모에 사람 상상할 거야. 그 남자 별로야. 저 남- 송강을 상상할게요. 오케이. 네. 근데 이 시몽이라는 남자가 처음에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잘생겼지만 취향이 아니야라는 이유로 아마 근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저는 방어 맞아. 기제가 방어 네. 기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시몽이 또 이글이글하게 쳐다봤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처음에는 폴이 시몽을 좀 밀어내다가 로제로 인해서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새 이제 시몽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돼요. 이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저는 이 캐릭터를 그려낸 방식도 좋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음. 보면 부유한 그냥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뭐 생활력도 없고 보면 애가 한량이야. 근데 이게 연상의 여자, 게다가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자가 바라봤을 때 그게 굉장히 큰 허점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도 내가 의지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고 싶지 의지가 되어줘야만 하고 엄마 같은 모성애로서만 상대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주 큰 단점이 되잖아요. 약점이 되고. 특히 폴과 같은 여성에게는 더더욱 큰 단점으로 작용할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몽이 좀 되게 정말 애 같은 면, 정말 사랑밖에 모르는 느낌. 얘 머릿속에 사랑이야, 온통 사랑. 나머지가 없어. 그게 한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캐릭터로 그려서 좋았어요. 얘가 정말 다 완벽해. 그러면 사실 이상하거든, 폴이. 그리고 약간 뭐랄까 섹스피어 희극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을 치지 않아요? 오, 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느끼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하로 그려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 25이라는 나이에 사랑의 그 올인. 시기에 어린 그래서 그런 불안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얘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중간중간 시몽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뒷부분에도 그런 게 나왔나? 얘는 그냥 금방 사람한테 질리는 것 같은 시몽이요? 시몽이. 시몽이? 예, 그 전에 여성들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금방 자기가 막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폴 이전에는. 그래 그쵸 그쵸 네 몸만 섞었다는 건가 이 녀석이 아 그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폴의 입장에서는 당장 얘가 나를 막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한량 같은 면도 있지만 이 사랑이 사실 영원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해. 그쵸. 이게 이 젊은 진심인지는. 남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좋았던 게 이 시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허점이 많지만 이 연상의 여자들은 어쨌든 14살이라고 연하의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약간 방어 기제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저도 그랬고 전 5살 연하였어도 그런 게 좀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좀 생기는데 그러면은 연상의 여자들이 연하의 남자들한테 좀 더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적극적인 대시. 왜냐면 나도 얘가 좀 좋은데 내가 대시하기에는 조금 내가 좀 그런 거야. 근데 시몽은 앞뒤 안 가리고 대시를 해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연하의 남자가 갖춰야 될 건 다 갖췄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났는데 그러니까 난 놈이 맞아. 자, 우리의 얘기를 웃고 있는 도희님. 아니 나는 다들 이렇게 연하라는 거에 이렇게까지 방점을 찍으실지 몰랐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25살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25살 때 다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평생 이러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몽이 인생에서도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나이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금방 변할 거라든지 젊으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지 관계가. 근데 우리는 심지어 전지적 시점에서 보고 있잖아. 얘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얘한테도 진짜 인생의 여자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25살에 그런 얘기 했어요? 25살에도 그런 얘기 쉽게 못해. 많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못해. 근데 얘는 정말 진심이고 내가 보기에 그래도 몇 달을 그렇게 같이 살고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느껴졌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냥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냐 아니냐는 거지. 14살이라는 게 얘네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장애가 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소설 같은 데는 진짜 많잖아요. 고등학생이랑 정말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정이 많지만 여기서는 이미 얘는 직업인이고 변호사고 나이 때문에 뭔가 로제가 아니 폴이 망설였다? 나이 때문에 이 아이한테 뭐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말도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몽이 다 얘기해요. 너가 지금 불안한 건 사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로제 때문인 거잖아. 그거 되게 핵심이잖아. 그리고 무슨 시몽이 사랑밖에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폴이 사랑 타령만 하면서 인생 낭비하는 여자 같은데 딱 맞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난 시몽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뒤에 가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몽한테 해야 마땅할 얘기를 로제한테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이런 아이의 진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성격이 팔자니까 자기가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쵸, 그건 맞아요. 시몽이 참 난놈인 게 밀당을 하지 않더라고. 맞아. 얘는 정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잘하는 건 이 연상의 여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젊고 아름다운 아이를 보면서 근데 도희님이 다시 끊임없이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 있습니다. 천년만년 나이 중요합니다. 천년만년 중요해요. 사랑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연하의 남자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연상의 연인에게 늘 애정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다. 딱 그건 연상이든 연하를 누구를 그거는 맡겨도 맞아. 적극적으로 모든 해줘야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되게 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다들 너무 이입했어 지금.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 저는 이 작가가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작가가 이 폴을 그렸을 때도 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영원한 사랑은 없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아마 젊을수록 그게 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열정만 가득할 뿐 사랑은 1, 2년이 고작이다.
라고 느꼈을 때 그렇다면은 저는 폴은 충분히 시몽한테 그런 생각? 사랑에 대한 불안을 로제보다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폴이 시몽을 선택하길 굉장히 바랬지만 바랬지만 저도 이제 시몽이 처음에는 되게 한량 같고 그냥 막 좋은 미사여구나 막 갖다 붙이고 이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도희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시몽이라는 사람이 정말 폴에게 진심이었고 폴을 사랑하는 거를 넘어서 이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여자에 대한 그런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도 사실 저는 되게 예뻤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시몽이랑 폴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결과를 얘네가 가져오지 진짜 않았나. 짧게 만났잖아요. 한 한 달 달 정도 같이 살았죠. 그 정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좀더 정말 오래 이 사당 만났으면. 말대로 2년 3년 겪어봐야 그러니까 시몽도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사랑을 믿지 않으면은 그 연애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계속 연애 소설을 쓰잖아요. 연애 얘기하고 이런 캐릭터 계속 등장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유튜브에 여자가 없는 평생 못쏠 되게 혼자 사는 남자분 유튜브 있어요. 근데 계속 그 혼자 사시고 그 일용직 같은 거 일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인기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제 친구가 소개해줘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걸 다 보여줘요. 근데 여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자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여자 얘기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성분들 댓글이 엄청 많아요. 형 응원한다고 막 이렇게 진짜 엄청 많은데 다 여자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마치 그런 느낌 같다는 거지.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서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잖아. 글로 좀 들어가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1, 2년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동안 사랑하겠다. 나는 아니, 나의 정말, 삶의 에너지를 정말, 얻기 위해.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1, 2년으로 하는 건데 쿨하게 이 사람들이랑 따뜻한 관계나 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지면서 다른 건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 진짜 너무 의미가 없고 나한테 상처만 주는 거야. 그러면 끊고 살던지. 이게 무슨 도희님 진짜 건강하다. 그러니까 도희님이 대한민국 5,500만 국민이었으면은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제가 1위 너무- 국가가 되었어. 정말. 제가 그래서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생각을 못하고 지금 제가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나중에 건강한 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오겠죠. 건강한 네. 건 맞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시다. 진짜 건강한 것 같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왔지만 결국 폴은 로제를 선택을 하죠. 막판에. 진짜 나 이 마지막 엔딩 와, 때문에 저 엔딩을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이해한 줄 알고 이거 도대체 난 처음에는 폴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 진짜. 대사가. 근데 폴이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해서 진짜 한 음. 10번 읽어봤거든요. 네. 로제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로제 이 새끼가 안 들어와. 이 개새끼가 진짜.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다면서 어. 못 들을 것 같다라고 달라지지 하면서 않아, 사람은. 끝나요 소설이. 그 앞에 상황도 얘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는 게 로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맞아요. 폴한테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나 정말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래, 이러면서. 너는 정말 다른 여자와 다르고 내가 그동안 했던 그런 행실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요. 그리고 달라지겠다. 네. 너만을 바라보겠다. 그렇죠. 음. 그랬는데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 오늘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네. 폴은 로제의 사과의 말에 나왔던 그런 자기는 변하겠다라는 거를 진짜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 믿지 않았지만 그냥 나는 이 사람과 있는 게 그냥 편하기 때문에 다른 이거를 사람이든 그냥 자기 받아줬을까요? 자신이든 믿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이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사실 그걸 뭐 온전히 믿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기대는 혹시나. 하겠지. 네. 혹시라도 왜냐면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없잖아. 맞아. 그렇게까지 자기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아픈 상태에서는
익숙한 것에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감독님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저 아픈 사랑도 많이 해봤죠. 해봤고 욕도 먹어보고 머리채도 잡혀보고 뭐 그랬는데 머리채를 잡혀봤어요? 뭐 표현을 빌자면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힘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선 결국에는 그냥 믿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믿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동의하는데 이게 폴은 이미 알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전화가 울렸을 때부터 이제 로제가 무슨 일을 할지 이제 알았다라고 나온 거 보면 알고서도 로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자기 선택이지만 팔자 자기가 꼬는 거죠. 그럼 언니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혼자. 제가 지금 혼자인 이유도 나는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뭘 위한 연애인가? 이 연애가 나에게 주는 장점이 뭔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제도 싫고 시몽도 싫고. 난 내가 좋아.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해? 내가 좋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유난히 멋있다. 도인이군요. 저는 뭐 시몽이 등장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39 정도면 이제 30대를 뒤돌아보면서 아, 이 관계는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제가 캐롤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아, 뭔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 이 사람 되게 갖고 싶다, 되게 끌린다, 이거랑 자꾸 동의어로 쓰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지,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서 그 여자 주인공한테 되게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널 갖고 싶다는 거지 이 여자의 행복이라든지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랑 완전 반대인데 나 너 여전히 사랑해, 이게 나 너 갖고 싶어, 이 얘기랑 동의어로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는 말로 써버리면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어져.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행복해지는 게 뭐고 네가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고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마음은 되게 슬프고 얘를 여전히 갖고 싶어도 끊지 않은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만큼 만났으면 이 남자한테도 그만큼 끌릴까? 좀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시몬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시몬 만날 거고 그 사람이 안 나타나도 나는 로제랑은 헤어진다. 맞아. 바람 피는 거 저는 그렇게 안목 봐주는 거 난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그렇겠죠. 대부분이. 아니 근데 감독님도? 대부분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눈 감아주는 사람도 얼마나 되게 많대요. 많죠.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맞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선만 넘지 말아라. 알고 싶지 않다. 그냥 말만 이런 하지 말아라. 모르게만 해라. 알아도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난 끝까지 파가지고 근데 저도 비슷해요. 두 언니들이랑. 맞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네. 진짜 비슷한 거 맞아요? 네, 비슷해요. 저도 은하님처럼 혼자 우선 로제는 떼어놓겠다. 네. 이것 뭐 하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 아 근데 로제는. 시몽을 안 만날 이유는 뭐가 있어? 나 얘 너무 좋은데. 질척거려. 나는 내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시간에 달라고 하면 얘 시간도 줄 것 같은데. 얘 막 그 집 앞이 아니라 어디야? 나 일하는 곳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이러잖아.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몰래라도 할 것 같아 걔는. 아 그래? 그럼 몰래 해라. 걔 너무 집착이 좀 있어. 그러면 그리고- 시몽을 선택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아니, 그러니까 도희님은 그리고 할 그거 것 같은데. 조금만 놔두면 안 할 텐데 왜 지금 당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게 놔두면 되지. 나는 만나볼 것 같은데. 나도 만나지. 저도 기왕 만나볼 일단 것 같아서. 로제를 떼내려면은 일단은 시몽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네. 아, 나 그 생각도 너무 별로였어. 시몽을 이렇게 만나다가 나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상상하다가 10년 뒤에 로제랑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이런. 진짜 소름 정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폴에게 음성 편지 띄우면서 이 책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포라. 나와 같은 감정을 앓고 있는 포라. 자존감을 높여서 혼자 한번 살아보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좋은 친구들도 있지 않니? 본인 어차피 좋은 친구도 있다고 했으니까 좋은 친구들과 더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서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
제발 연애를 좀 쉬어보자 일단. 제발 쉬자. 쉬어보자. 쉬어보자. 포라. 포라. 20대에는 10대가 예뻐 보이고 30대에는 20대가 예뻐 보이는 것처럼 지금 39이 그렇게 추한 나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 훗날을 바라보면 지금이 가장 예쁜 때니까 굳이 너무 이렇게 남자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연애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도희 언니에게 연락해. 네, 예쁘면 내가 받아준다. 정말. 아니 그 진짜로 괜찮다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정말 괜찮다.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로 이거 봐봐 얼마나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그죠, 이런 또 선택의 순간들. 하물며 질문 하나를 안 했어. 네, 지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로 우리 또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라라랜드. 라라랜드. 음악도 참 좋고 네, 맞아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 영화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투표 3월 9일은 그쵸.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 꼭 하시고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